보이지도 않고. 자, 안녕들 하세요. 마스크 끄고 강의하라고 해서 오늘은 얇은 걸 하고 왔는데 이러다가 또 숨 막히면 어떡할까요? 그죠? 여러분 저 아침에 토요일 날 배웠던 프린트 받으셨죠? 요 정도는 여러분이 다 맞추셔야 돼요. 쉬는 시간에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끝나고 오늘치가 있잖아요. 고백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오후에 10문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따가 10문제는 했던 겁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했던 거니까 10개 다 맞아야 정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 했던 걸 했을 땐 실수해도 내가 이해를 하죠. 했던 거를 또 했는데 또 틀렸다. 요건 점점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10개, 오늘 10개, 그날 배운 거, 이따가 나갈 거는 이따가 여러분 문제 풀 때, 다 맞아야지 열심히 하신 분이구나, 이런 거고. 틀린 분들은 소홀히 했거나 치매 초기 증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했던 문제니까. 포인트 연습을 했으니까. 그죠? 했던 거는 했던 것만 소화하자. 그러면은 다 고득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시면 되겠죠. 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풀지 말아요. 지금 푸는 사람은 나쁜 사람. 오늘 그거는 이제 쉬는 시간에다 하고요. 지금 몇 문제 풀었어요? 몇 문제? 5문제 다 맞은 것 같아요? 눈에 보여요? 보인대. 지금 5개 1번부터 5번까지 했는데 보인대요. 그럼 성공한 거지 뭐. 설사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했던 것만 알면 무조건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했던 것만. 항상 신선하다. 물론 다 맞을 수는 없지만 다 맞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 오늘 배우셔야 될 건 29쪽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다 그랬으면은 범위도 적고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제 지방세는 끝났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 지방세는 표준세율과 탄력세율이 나왔죠. 이제 표준세율과 탄력세율은 말은 안 씁니다. 그럼 국세는 어떤 세율이냐? 그냥 일반 세율, 기본 세율 이런 용어를 씁니다. 해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다 그러면 범위가 별로 적어요. 먼저 총설 나와 있는 게 조세총론 시간에 배운 겁니다. 하나씩 밑줄 쳐볼까요? 1번 국세입니다. 국세. 그 다음에 2번 인세, 사람에 대한 거다. 사람에 대한 건 소유자별로 뭘 해줘라? 합산을 해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예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다 그러면 고지서가 나옵니다. 좀 이따 하겠지만 고지서가 몇 장의 고지서가 나오냐? 한 장의 고지서. 한 장의 고지서다 그러면 이 안에 토지분 종부세, 주택분 종부세가 포함이 돼 있죠. 토지와 주택이 이따가 배울 과세 대상입니다. 딱 2개뿐이 없어. 토지 중에서도 별도 합산 토지가 있고 종합 합산 토지가 있죠. 그러면 별도 합산 토지 계산하고 종합 합산 토지 계산해서 토지분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왜 따로따로 계산하느냐? 세율이 다르니까. 그 다음 주택도 따로 계산을 해요. 주택분 종부세. 왜? 세율이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토지분 종부세, 주택분 종부세 합해서 종합부동산세라는 고지서가 몇 장이 나온다? 한 장.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걸 합산을 합니다. 국세니까. 따라서 종부세, 재산세다. 관할구역에 낼 것만 더 하면 돼.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 전국에 있는 주택 합산을 해서 몇 장의 고지서? 한 장. 그러니까 문제도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 장의 고지서니까 우리가 한 문제 나온다. 그 다음에 그래서 소유자별 합산 옆에다 괄호 열고 하나 써놓을까요? 뭘 쓰는 게 좋을까요? 전국 합산.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전국 합산. 내 이름으로 된 전국의 토지, 전국의 주택을 합산을 해서 내 이름으로 된
종부세 고지서가 몇 장 나온다? 1장. 그 다음에 8번 과세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재밌는 거는요, 종부세는 재산세 규정을 따라갑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이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럼 종부세도 몇 월 며칠? 6월 1일. 재산세 규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초과 누진 세율. 세율은 하나만 써요.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초과 누진 세율이더라. 그 다음 10번 원칙은 정부에서 고지서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정부 부가과세. 그러나 또는 신고납세 옆에다가 하나 써놓을까요? 신고납세도 선택. 신고납세도 선택.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두 번에 나눠낼 수 있다. 분납제도가 있다. 요 내용들은요, 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이제 02번 과세 대상부터 출발하죠. 우리가 모든 조세는 틀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과세 대상이다. 그럼 과세 대상이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분리과세를 빼고 나머지 것만. 그럼 요 분리냐 별도냐 종합이냐 요거 읽어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눈 피하는 거 보니까 또 안 읽었네. 그걸 해야지 이 종부세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은 딱 두 개뿐이 없어요. 하나는 토지, 또 하나는 뭐다? 주택. 토지는 재산세는 3개만 있지만 종부세는 2개뿐이 없어요. 별도 합산 토지, 사업용 토지. 그 다음 종합합산 토지, 놀리는 토지. 따라서 분리과세 토지는 제외가 된다는 것. 바로 시험에 이거예요. 나오면. 분리과세다 그랬으면 어떤 것들이 대표적이죠? 농지와 임야 같은 거. 농지, 임야가 나왔다. 그럼 좀 차이는 있지만 무조건 얘들은 분리과세다. 종부세 안 낸다. 이렇게 접근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해보자. 농지와 임야. 짠하니까 종부세 제외가 되고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 요것만 종부세 냅니다. 그 다음 주택. 주택은 주거용만 냅니다. 주거용이다 그러면 주인이 매일매일 먹고 자는 집을 주거용이라 얘기하죠. 그럼 주거용이 아니다. 그럼 사업용으로 봅니다. 사업용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요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업용이 어떤 게 있느냐? 제일 대표적인 게 별장이죠. 별장은 맨날 먹고 자는 공간이 아니죠. 그 다음에 손님 모시고 와서 접대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겠죠. 따라서 사업용으로 봅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뭐가 있느냐? 기숙사, 사원용 주택, 기숙사, 종업원들을 채용하려면 먹고 살 공간이 필요하겠죠. 요건 다 사업용이 됩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종업원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미분양주택이 있죠. 내가 건설업자예요. 건설업자가 뭡니까? 빌라 한 동 지어서 팔고, 그 다음 원룸 한 동 지어서 팔고, 요것이 바로 우리가 뭐예요? 건설업자. 그럼 요 주택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지은 게 아니죠. 판매할 목적이죠. 따라서 사업용 주택으로 본다. 이건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럼 이 주택은 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종부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우리 항상 우리 아파트 단지 내도 있죠. 103동 101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건 사업용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등록문화재 주택. 등록된 문화재 주택이다. 그랬으면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거 있잖아요. 추사 김정희 고택이다. 흥선 대원군 옛날 저택이다. 이런 것들은 다 사업용으로 봅니다. 끝. 이게 과세 대상 다예요.
나오면 이것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작년에도 여기에서 출제가 된 게 여기에서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뭐냐? 종부세 한 문제 나왔는데 전체적인 종합 문제가 나왔어. 과세 대상에 지문 하나 나오고 뭐 납세 의무자 지문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문제가 나왔었다는 것. 따라해봐요. 과세 대상. 자, 과세 대상은 전국에 소재하는 주택과 토지가 되겠죠. 이 중에 1번 주택에는 세 번째 줄 단, 별장,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그 밑에 하나 써놔요. 등록문화재 주택. 안 써있죠? 등록문화재 주택. 이건 주택 범위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토지 나와 있죠? 토지에 대해선 옆에다 하나 써놓죠. 분리과세 토지 제외. 분리과세 토지 제외. 자, 그러면 과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뿐이 없더라. 됐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납세 의무자. 우리가 항상 틀 배웠잖아.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비과세, 부가징수. 6가지 틀에 맞춰서 공부하면 돼요. 자, 한번 해봅니다. 과세 대상. 요거 이해가요? 분리과세 토지는 제외합니다. 사업용 주택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봐요. 내가 어떠한 땅을 갖고 있다, 토지 갖고 있다, 주택 갖고 있다. 기준금액을 설정합니다. 기준금액을 설정해서 기준금액까지는 재산세만 내라 이거야. 그럼 기준금액을 초과하면은 뭘 내란 얘기죠? 종부세를 내란 얘기죠.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기준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냐? 이게 시험 문제죠. 얼마까지는 재산세만 내? 그럼 얼마 초과하면 종부세 내? 그럼 기준금액을 주어지고서 다음 중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기준금액을 요건 글자 그대로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내란 얘기죠. 그럼 너무 쉬운 거야. 별도 합산 사업용이죠. 사업하려고 그러면 땅이 많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요거는 공시가격 지방세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기준금액을 시가표준액이라고 그러죠. 그럼 지방세하고 국세하고는 용어만 다른 거예요. 1년에 한 번 전국의 땅값 기준금액을 뭐라고 그러냐? 국세에선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방세랑 다 똑같은 용어 쓰면 얼마나 좋아?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 국세 중에서도 종부세는 공시가격, 양도소득세에서는 기준시가, 용어가 다 이렇게 다르게 쓰지만 내용은 똑같다. 해보자.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기준시가. 그럼 공시가격은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얼마 초과돼야 될까요? 얼마? 여보세요. 뭐가 6억이야? 별도는 사업용이야. 딴짓하다 걸리지 말고. 그래. 80억 초과가 되죠. 숫자 외우기. 여러분이 오늘 처음 개강한 날인가? 세법 첫날인가요? 80억 초과. 숫자만 알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종합합산은 놀리는 땅이죠. 놀리는 땅은 비싸게 받아야 돼. 따라서 금액이 적어요. 따라서 얼마 초과? 5억 초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주택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명심하셔요. 세법에서 주택이라고 하면 따라해봐. 주택. 이건 다주택자야. 2주택 이상은 다주택이라고 그래. 왜냐하면은 주택 수의 앞에다가 쓰면은 엄청 복잡하죠. 2주택, 3주택, 4주택 계속해야 돼. 100주택, 500주택.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은 다주택이라고 그래. 다주택자는 투기 목적으로 봅니다. 한 가족이 집이 하나만 있으면 되죠. 2개 이상 있으면 투기 목적이야. 따라서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내라. 요건 뭐야? 몇 주택 이상? 2주택 이상이야. 그런데 우리가 1주택은 반드시 1주택이란 말 써야 돼. 그러면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 단독 소유예요. 요건 투기 목적이 아니죠.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공시가가 9억 초과하면 종부세 내라 이거죠. 1세대 1주택.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 났죠. 문제는 한 문제뿐이 안 나오는데 요즘 관심사가 다 뭐가 되죠? 종부세. 그래서 먼저 번에 세율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 2주택 300%라는 게 발이 들어갔다가 끝났다고 그랬죠. 폐기돼서 다시 지금 발이 들어갑니다. 이럴 때 여당과 야당, 여러분은 좀 헷갈리게 해드릴게. 뉴스 보지 말라는 뜻에서 요번에 뭐냐, 여당에서는 세율을 갖다가 0.2%에서 0.5%까지 인상하자. 그 다음에 2주택 상한선을 300%로 올리자. 이렇게 나왔고, 야당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1세대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폐지하자. 지금 이건 아직 통과 안 된 거예요. 안 통과될 거예요. 없어질 수는 없죠. 아니면 1세대 1주택을 혜택을 주자.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6억을 상한선 주택을 9억으로 하고 3억 올리고, 그럼 9억 1세대 1주택은 얼마로? 12억으로 하자. 이렇게 안이 지금 나와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통과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이거든 저거든. 정부 법안이 통과되겠죠. 강화책이 세율 올리고 200%가 300% 되는 건. 왜? 인원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통과가 되는 건데 올해 여러분 시험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내년부터 시행할 거니까. 소급 적용 안 되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가장 말썽이 많은 게 종부세.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났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세금 수입이 세수가 많이 적잖아요. 그죠? 많이들 정부 돈 써갖고. 그래서 강화책이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늦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늦어도 다음 달쯤에나 정상화되고 나면은 이게 통과가 되겠죠. 인원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TV에서 종부세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 그전엔 몰랐을 때는, 관심 없었는데, 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니까. 지금 세법을 배웠으니까 귀에 솔깃하게 들어올 거 있어서 그걸 미리 내가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합니다. 시험 볼 때까지는 절대 뉴스 프로그램 보지 말란 얘기죠. 뭐 TV 볼 시간도 없으시겠지만 그 시간에 동영상을 보면 좋다 나쁘다? No. 지금은 동영상이랑 친해질 때가 아니에요. 종이랑 친해져야지. 동영상이라는 이제 그만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놔주세요. 놔주고 종이랑 친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절대로 동영상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이 시기에는. 물론 이제 막힌 것이 있다 그러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종이랑 친해져야 돼. 문제 많이 풀고 제일 좋아요. 이걸 허구나 동영상 듣고서 이거 세월 낭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매년 하는 얘기지만. 누구랑 친해져라? 그 다음에 문제도 뭐야? 모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시험에 나올 것만 하자. 그걸 줄여서 나만 하자. 그게 세법 요번에 포인트예요. 나오는 것만 하자. 좋잖아요? 그리고 종이랑 친해져라. 동영상 보는 거는 이제 그만 놔줄 때도 됐어요. 보내주세요. 그리고 컴퓨터는 자제분들한테 양보하세요. 종이랑 친해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됩니다. 요것도 답 찾을 때 숫자가 나오잖아. 숫자가 나오면 숫자는 몇 번째 봐라? 그럼 먼저 얘부터 보고 금액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금액부터 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연습해. 종이에다가. 이것만 연습하면 되죠. 해보자. 납세 의무자. 별수합산 토지 얼마? 그 다음에 종합합산 주택 1세대 1주택 초과란 얘기죠. 그럼 초과면은 딱 그 금액이 나올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1세대 1주택 9억 종부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초과돼야 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지 많이 강조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집이 있어요. 얼마짜리? 5억짜리. 그 다음에 인천에 집이 있어요. 4억짜리. 그럼 갑은 2주택자가 되는 거죠. 이름은 주택이라 쓰죠. 그럼 합산을 하죠. 전국의 걸. 갑이라는 명의로 돼 있는 거. 모두 얼마가 되죠? 9억. 그럼 이 중에서 6억은 뭘 내죠? 재산세. 초과되는 3억은 뭘 내죠? 종부세. 이게 다주택자예요. 해보자. 주택. 그 다음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집 하나뿐이 없어요. 9억. 그러면 이건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럼 9억 합산이 얼마야? 9억. 9억은 그러면 뭐만 내면 돼요? 재산세. 단독명의다 이거야. 말 이해 가나요? 그 다음에 자, 집이 있는데 서울에 집이 얼마짜리냐? 10억짜리야. 그런데 갑을 공동소유야. 공동소유다 그러면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10억짜리니까 자르면 갑이 얼마? 5억. 을이 얼마? 5억. 얘들은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따라요. 공동명의, 단독명의 두 가지 말 이해가요? 그래서 요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강남에서 많이 사용했던 절세 방법이 됐다. 강남이 고가주택이 많으니까 부부 공동명의가 유행이 됐었단 얘기죠. 자, 그래서 항상 1세대 1주택이고 단독명의가 돼 있다 그럼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얼마 초과해야 종부세 냅니까? 9억 초과해야 됩니다. 따라해봐요. 납세 의무자. 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29쪽에 1번 주택 나와 있죠.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다 필요 없습니다. 주택 가격이 얼마 초과? 6억 초과. 2번 토지, 1번 종합합산 토지는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 합산 토지는 얼마 초과? 80억 초과.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라는 것은 너무 숫자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 30조. 이제 따로따로 또 한번 해볼게요. 주택에 대한 과세 1번 납세 의무자 또 나왔네요. 과세 기준일 현재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초과. 별 표시 있죠.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는 얼마 초과? 9억 초과가 되죠. 그럼 1세대 1주택자는 왜 9억이 되느냐? 이것도 주택이고 얘도 주택인데 왜 6억 9억 차이를 두느냐? 이유가 있죠. 이유를 알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과세 표준을 설명 들어가야 돼요.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다 그랬으면은 세 번째 공식을 배웠죠. 공식.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됐어.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세금은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취득세 과세 표준 복습할까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가 되는 거죠? 취득가액.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뭐가 되죠?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 다 잊어먹었어. 너는 미치겠네. 그럼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죠? 그거 봐. 이러니까 이러고서 세법이 어렵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벌써 안 하니까. 이렇게 따져봐야죠. 신고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은 내가 신고해야 돼. 따라서 취득가액, 등록 당시의 가액이야. 재산세, 종부세는 고지서 날라와. 고지서 날라올 때는 기준금액 갖고 계산해야죠. 지방세, 재산세는 기준금액을 뭐라고 얘기한다?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셔? 미치겠어 내가. 지금으로부터 3일 전에 했는데. 대단한 머리를 갖고 계셔 다들. 그럼 종부세는 뭐냐? 고지서 날라와. 고지서 날라오면은 공시가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80억 초과해야 내는 거니까 과세 표준할 때 너무 재밌어요.
전국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까지는 재산세 내라? 80억. 그럼 80억은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초과되는 것만 내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에서 두 가지만 있는 절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지.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재산세와 종부세만 있는 제도죠. 시장 경기에 따라 그때그때 공정하게 적용하겠다.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요건 재산세하고 종부세만 있는데 종부세는 폐지가 될 거예요. 폐지가 되니까 한꺼번에 없앨 수 없으니까 매년 5%씩 인상한다고 그랬죠. 작년에가 몇 프로냐? 85% 대답한 사람은 작년에 시험 본 분들이에요. 그럼 5% 인상하니까 올해는 몇 프로? 90%. 내년에는 몇 프로? 95% 대답한 분은 내년에 시험 또 볼 분들이에요. 왜 작년 거, 내년 거 뭐하러 머릿속에 집어넣어? 아예 올해 볼 거 시가 표준액이라도 기억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법은 단순해. 신고하는 세금이다. 내가 신고한 금액이야. 근데 고지서 날라온다. 그럼 기준금액으로 정부가 결정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이렇게 접근해야 쉽지. 외우면 안 돼. 고지서 나오는 건 기준금액, 신고하는 건 신고가액. 너무 쉽죠. 뭐 외울 필요 없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외우려고 하니까 매일 문제 나올 때마다 틀리죠. 그리고 어려워요. 공부 안 하니까 어렵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박을 하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요. 그죠? 제 말 이해 가요? 세법 이거 되게 쉽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한 대로만 알았으면은 내 감히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애지간한 거 다 맞춰요. 뭐 어차피 여러분에 대한 본 모습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고맙긴 한데 앞으로 내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세법은 무조건 없다는 생각 외우지 마. 뻔하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90%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도 똑같아요. 5억을 어떻게 줘라? 왜 빼줄까? 그렇지. 5억까지는 재산세 내니까.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면 이중과세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재산세만 내. 초과되는 것만 종부세 내라 이거야. 억지로 수학하듯이 외우지 말고.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종합합산, 내가 저 시골에 임야가 하나 있어. 나대지가 하나 있어. 그게 7억짜리야. 그럼 5억을 빼니까 얼마에 대해서 2억. 이거에 대해서 몇 프로? 90%. 그럼 2, 9, 18 해서 1억 8천만 원 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라 이거야. 이해 가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정부에서 계산을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다 곱하기 몇 프로가 되는 거죠? 90%. 주택도 똑같아. 주택은 한번 식을 여러분이 불러볼까요? 한번? 공시가격 긴장 풀고 시작.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럼 1세대 1주택도 시작. 웨이브 꽉 다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 90%, 우리가 재산세는요,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70%고 주택은 60% 다르죠?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종부세는 얘가 없어질 거야. 올해 90%, 21년도에 95%, 22년도부터는 얘가 폐지가 되는 거야. 깎아주는 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금이 강화가 됐다는 얘기야. 올해는 10%까지는 깎아주겠다는 얘기고 내년은 5% 깎아주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 연도부터 깎아주는 게 폐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곱하기 90% 비율이 똑같다는 것. 왜? 같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90%만 알면 되고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는 너무 불이익 주는 거니까 1세대 1주택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혜택을 줘야 되겠죠. 얘 혜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처음에 공제 혜택을 줘요. 야,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줄게. 첫째, 기초공제를 해줘요.
기초공제는 얼마가 된다고? 3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은요, 여기다 하고 지울게요. 1세대 1주택은 왜 9억이 됐냐 하면 공시가격 합산한 거에서 일단 3억을 빼줘요. 이건 뭐냐? 대한민국에 집을 갖고 있는 분 여기 다 모이세요. 1주택, 2주택, 100주택 막 나왔어. 회의하기 전에 1주택 가진 분만 손 드세요. 이분들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하다고 나쁘다고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만은 그 착한 사람이니까 이분들은 먼저 3억을 깎아줄게요. 그리고 손 내리세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은 1주택부터 100주택, 500주택 있으니까 다 같이 6억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주택은 다 6억이 똑같아. 다만 1세대 1주택만 혜택을 주는 거다. 그래서 몇 억이 됐죠? 9억이 된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만 혜택을 주는 거야. 얼마를? 3억을. 두 번째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해봐요.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뜻이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산출한 세금에서 빼주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 세액공제라고 그래요. 일단 산출해. 그런 다음 여기서 깎아줘. 그래야 결정세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액공제라는 건 산출한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 이해가요? 소득에서 깎아주는 걸 소득공제라고 그래. 산출한 세액에서 깎아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액공제는 첫째 뭐가 있느냐? 요거는 고령자 공제가 있지만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연령별 세액공제. 연령별 세액공제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는 옛날에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서만 살았어. 근데 연세들이 다 많으시죠. 따라서 60세 이상, 60세를 고령자라고 처음에 했어요. 지금도 용어상 고령자 세액공제라고도 씁니다. 근데 60세 되신 분한테 고령자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 고령자? 에?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고령자가 아니지, 연령별. 내가 왜 이분한테만 물어봤지? 60세 이상. 그래서 연령별 세액공제다. 이런 용어를 쓰자고요. 60세, 65세, 70세 이상.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에? 그래, 공부하기 좋으라고 10%, 20%, 30%. 따라서 연령별 세액공제는 최대 몇 프로? 30% 공제해 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 프로라고 하는 건 요거예요. 산출한 세금이 100원 나왔다. 그럼 세액공제는 100원에 대해서 30% 얼마 해준다는 얘기야? 30원. 이게 세액공제예요. 산출한 세액에다 비율을 곱해주는 거야.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숫자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럼 얼마만 결정이 되는 거야? 70원 내는 거야. 30원 깎아주겠다 이거야. 애게 겨우 30원? 내가 집 하나뿐이 딸랑 없는데 지금 은퇴해서 소득도 없고 연금 받아 생활하는데 세금 내기 힘들어. 알았어.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게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장기보유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그냥 보유기간. 오래 살았으면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죠. 얘가 개정이 된 거죠. 자,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15년 이상이 신설이 됐으니까 한번 나올 때가 됐죠. 그럼 5년 이상이다 그러면 20%, 40%, 50%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은 최대 몇 프로? 50%. 그러면 요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죠. 중복 적용하면은 연령별은 최대 30%, 보유기간은 최대 50%, 그럼 최대 몇 프로까지? 이게 올해 개정됐죠. 작년까지는 70%뿐이 안 된다고 그랬죠. 이해가요? 이게 작년 시험에 70% 나온 거예요. 올해 개정됐으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최대 몇 프로?
80%. 뭐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과세 표준하고 세액공제 혜택이에요.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것 보면은 납세 의무자 두 번째 별표시 나와 있죠.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는 기초공제 얼마? 3억. 세액공제는 미안합니다. 고령자라고 써놔갖고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10, 20, 30. 장기 보유, 보유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0, 40, 50. 그래서 최대 몇 프로까지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나와 있죠.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 보유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최대 동그라미 몇 프로? 80%. 70%가 올해부터 80%로 개정이 됐다는 것. 그 다음에 혼인 나왔습니다. 요거는 양도소득세와 똑같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보죠.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갑이 5억짜리 집이 있고 총각이에요. 을이 6억짜리 집을 있어 처녀예요. 둘이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같은 집에 살겠죠? 맞아요? 어떻게 알아? 그럼 결혼했으면 뭐예요? 2주택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애가 필요해. 따라서 5년 동안은 각각의 주택으로 인정해줘요. 각각의 주택이니까 5억 종부세 안 내죠? 6억 종부세 안 내죠? 5년 동안은 출산에만 신경 써라 이게. 5년이면 잘만 하면은 3명까지 낳을 수 있잖아. 운 좋으면 3쌍둥이 한 번 나오면 5명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몇 년간? 5년간은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회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처녀총각이 요즘 집 갖고 결혼한 사람들 있나? 결혼 안 했지? 집 있어? 그거 없잖아. 결혼 안 했죠? 집 있어? 그거 다 없잖아. 결혼하셨죠? 집 있어요? 그래요. 저랑 친하게 지냅시다. 바로 그래. 이게 현실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혜택 주는 게 거의 없죠. 결혼하고도 10년 넘어서도 살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좀 세법 혜택을 준다. 내가 원래 꿍시렁대지 않는데 이런 개정안이 나오는 거 볼 때마다 좀 답답하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뿐이 머리를 못 쓰는지. 실질적으로 절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잖아요. 혼인. 그분들 이걸 입안하는 사람들. 입안. 그 안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금수저라고 그래서 자식들이 다 집이 있나 보죠. 처녀총각이. 부러우면? 근데 가끔 부러울 때가 있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세법을 하다 보면요. 좀 동떨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 그건 여러분이 느끼기도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원래 제 성격이 이러잖아요. 긍정적인데 저런 것만 보면 욱해요. 그래서 세법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좀 나쁘다는 얘기죠. 욱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이용을 해요.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혼인할 동안에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은 5년. 그 다음에 동거봉양 동그라미. 동거봉양 위에서 합감으로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데 괄호 안에 부모님 중에 한 분만 60세 넘으면 된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세장가 주셨어. 100세인데 어머니 새엄마가 25살이야. 이래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죠. 그래서 자, 아버지가 집이 있어 6억짜리, 아들이 집이 있어 6억짜리. 그럼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도 돼요. 아버지를 모셔와도 돼요. 같은 집에서 합가, 동거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집이건 관계없죠. 그럴 경우에는 몇 년간은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 10년 동안은. 10년. 이것도 꿍시렁 돼야 되는데 이건 생략하겠어요. 자, 그래서 몇 년간? 10년간. 그 다음에 2번 과세 표준은 주택에 대한 것은 요놈이죠. 요거 주택에 대한 건 요놈. 자,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 주택의 공시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90%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적으면 0으로 본다. 요 지문이 뭐냐면 요 놈에서 6억을 빼는데 얘가 5억이야. 5억에서 6억 빼면 마이너스 나오죠. 0보다 적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얘기죠. 이걸 시험에서는 빼주는데 그 금액이 0보다 적으면 뭘로 본다? 0으로 본다. 납부할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뭐예요? 세율이 나옵니다. 세율을 같이 공부하면은 얘는 무조건 간단해. 뭐냐? 토지, 주택 할 것 없이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초과 누진 세율은 단계별로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택의 세율은 6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다 나왔지만 그냥 누진 세율이더라. 끝. 숫자 외우지 마세요. 외우라고 그래도 외울 사람 없으니까 외우지 마요. 그 다음에 세부담은 상한. 세부담은 상한이다 그러면 주택은 100분의 얼마? 150. 자, 별 표시 나왔죠 밑줄. 조정대상 지역 안에 2주택은 100분의 300이 통과가 안 됐죠. 다음 달 정도에 통과할 거니까 수정해서 100분의 얼마? 200으로 공부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일반 지역에 1주택이다. 상한선은 100분의 얼마? 150이야. 2주택이다 얼마야? 100분의 150이야. 1주택, 2주택 똑같아. 그런데 3주택이다 그러면 얼마? 100분의 300이 되는 거야. 전국의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3주택 이상은 무조건 300%야.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이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2주택은 100분의 150이야. 다시 한번 1주택, 2주택,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100분의 얼마야? 150이야.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만 100분의 얼마야? 200이야. 그럼 이 지역 할 것 없이 3주택 이상은 얼마가 된다? 100분의 300.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1주택, 2주택 똑같아. 100분의 얼마? 150. 조정대상 2주택은 얼마? 200. 전국의 3주택 이상은 300.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쉬운 거예요. 그 다음 요거까지는 주택에 관한 거고 그 다음 31쪽에 토지 있죠. 또 복습하는 거야. 납세 의무자는 1번 종합합산 보고 얼마 초과? 5억 초과. 2번 별도 합산 보고 얼마 초과? 80억 초과. 2번 과세 표준은 요놈이에요. 요놈. 빼준 다음 곱하기 하는 거. 자, 1번 종합합산은 첫째 줄 맨 끝에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5% 오타. 몇 프로 바꾸라고 그랬죠? 90%. 올해는 다 90%예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별도 합산 토지도 첫째 줄 맨 끝에 공시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90%. 그런데 빼주는데 괄호 3번 0보다 적으면 뭘로 본다? 0으로 본다. 시험에 그렇게 지문이 나와요. 납부할 세금이 없다. 이게 아니야. 뺐는데 이 금액이 0보다 적다.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럼 납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0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용어 이해 가요? 불안하지 또? 세율. 세율은 3단계 누진세율 필요 없어. 그냥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래도 외우고 싶으면 1번 종합합산은 3단계라고 그랬죠? 1, 2, 3%예요. 정신없이 쓰는 사람이 있어. 2번 별도 합산 3단계죠? 0.5, 0.6, 0.7이에요. 숫자 외우지 말아. 그냥 다 종부세는 무슨 세율? 초과, 누진, 세율. 그 다음에 4번 세부담은 상한. 똑같아요. 종합합산 토지 괄호 1번 100분의 얼마? 150.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 100분의 얼마? 150. 토지는 똑같은 얘기야. 100분의 얼마가 돼요? 150. 거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있는 항상 틀이 요거예요. 과세 대상이 뭐냐?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과세 표준이 얼마냐? 세율이 몇 프로냐 이거죠. 그 다음에 비과세는 뭐냐? 비과세는 딱 하나뿐이 없어.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비과세하면 종부세도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공부할 필요 없지. 시험에 뭐가 몇 번 나오냐? 얘가 몇 번 나왔어. 종부세 비과세는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 따라 쓴다. 이것만 공부하면 끝이야. 할 게 없어. 세율도 누진세율이다. 숫자 외울 필요 없어. 그럼 나올 게 뭐예요? 요 놈하고 어떻게 세금을 거둘 거냐. 이거에서 한 문제가 나오던 두 문제가 나오던 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종부세는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범위가 적은데 숫자도 계산도 요것뿐이 없는데 이해 가셔? 이건 이런 것들은 꼭 보너스로 먹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자, 31쪽에 부가징수 나왔네요. 1번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납부 기간은 몇 월 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그 다음 징수 방법은 1번 부가징수 원칙이죠. 부가징수는 정부에서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신고 납부도 기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예요. 여기다 보면 잘 봐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 납부 기간이 되는데 고지서는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요 날이 개시일이죠. 개시일 며칠 전까지 5일 전이면 11월 뭐 한 26일 정도 되겠네. 고지서가 나왔어. 1억. 알았어. 고지서 나오면 돈만 잘 내면 돼. 요때까지. 15일까지 돈 내면 돼. 근데 고지서가 1억이야. 야, 내가 노숙자인데 세금이 어떻게 1억이 나오냐? 이럴 경우에는 내가 신고 납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신고 납부도 1일부터 15일까지. 말 이해 가요? 납부 기간 돈만 잘 내면 돼.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신고 기간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괄호 3번은 뭐냐면은 뭐 나머진 필요가 없고요. 1번 요거예요. 괄호 3번은 결정. 누가 금액을 정하냐 이거예요. 1번 보면 관할 세무서장 이거예요. 이분한테 고지서를 보내는데 누락이 됐어. 누락이 됐으면 납기, 내년 납기까지 기다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시 금액을 정해서 보내줍니다. 금액을 정하는 걸 결정한 금액을 다시 수정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경정이라 한다. 고친다는 얘기죠. 이건 말뜻만 알면 되고. 분할납부, 물납은 없고 분납 얼마 초과? 250만 원. 여기 봐요. 250만 원 초과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그죠? 그럼 250만 원이면 기준금액은 곱빼기로 계산하자고 그랬죠. 얼마? 그렇지, 좀 낮았네. 500만 원 내 이하 초과 나오겠죠. 500만 원이면 250 먼저. 초과액은 분납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400만 원일 때 250이면 이거 얼마? 요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작년 시험. 500만 원 초과되면 50% 내면 되겠죠? 이해 가셔? 그 다음에 부가세 쫓아다니는 건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끝.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의 테두리 이거야. 과세 요건,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여기까지가 과세 요건이죠. 그럼 세금을 내야 돼. 안 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 종부세는 공부할 거 없죠. 나머지 어떻게 걷냐? 이게 다요. 딱 설명도 5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나왔는 게 어떻게 나왔나? 우리 한번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듣고 OX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 종합부동산세. 요거 지어도 되나요? 이렇게 나왔어. 긴장 잘해요. 종합부동산세 관한 이렇게 나오는 걸 종합문제라고 그래. 종합문제는 뭐냐? 저 전체적에서 지문이 하나씩 나오는 게. 자, 그럼 볼게요. 1번 뭐가 나왔냐? 1번
이게 여러분 과제 내준 거야. 1번 관할 내용이다. 틀린 것은 했어. 틀린 것은. 근데 뭐가 나왔냐? 임야가 나왔어. 이거 토요일날 설명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공원. 그건 몰라도 돼. 임야가 나왔다. 임야에 대해선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임야는 분리과세니까. 오, 잘했어. 근데 있다 이렇게 나와서 X. 2번. 그래서 내가 과제 왜 내줬나 이해 가요? 한 번 더 기회 줄게요.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인가요? 그 다음에 2번이 뭐가 나왔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작년 문제죠. 작년까지는 최대 몇 프로라고 그랬죠? 2번이 최대 70%까지 적용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에? 맞죠? 맞는 거잖아. 올해부터 몇 프로? 오케이. 이 70% 할 때 내가 꿍치렁 됐던 거 기억나요? 개정됐으면 이것까지 바꿔야 되는데. 에휴, 설명 다 해줘야 뭐해. 일단 답은 1번이에요. 1번. 임야는 종부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있다 나와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답은 1번이야. 2번. 그 다음에 3번 뭐냐? 여기서 등록문화재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은 종부세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 이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뭐냐 하면은 이거 나왔어. 이거 어디 갔어? 종부세가 400만 원이면 분납은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다? 150만 원. 뭐라고 나왔냐? 최대 150만 원을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이 뭐냐? 5번. 공동소유. 아까 얘기했죠? 공동소유했으면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이 표정은 왜 이래?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남남이 될 수도 있고 이게 10억짜리다 이거야. 그러면 각각이니까 5억 5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해 가요? 이게 지문 나온 거야. 그럼 5개가 오늘 설명 안 한 게 내용이 있어? 없어요. 이게 다야. 작년도 이렇게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답 찾는 게 쉽지. 이게 종부세 문제예요. 한 문제 바로 작년에 최근에 나온 거. 할 수 있잖아. 왜 안 해 근데? 썩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 봐요. 우리 인간적으로 합시다. 조세청권 세 문제 있어. 내용 똑같아. 그 다음에 취득세 세 문제, 등록면허세 한 문제, 재산세 세 문제, 종부세 한 문제. 할 만큼 다 했어요. 16개 중에 지금까지 10개면 끝나는 거예요. 기출문제 보면 다 이렇잖아. 근데 작년의 기출문제는 내가 한 번 1포 안 해줘요. 왜? 작년의 기출은 올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출문제 여러분이 오늘까지만 했으면 최소한 10개는 맞아요. 16개 중에서. 오늘 과제를 또 하나 내드릴게. 먼저 가장 최근에 모의고사 본 거 있죠? 여기까지 하면 10문제 맞아. 그땐 틀렸지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쭉 보세요. 바보 미쳤지. 내가 이거 왜 틀렸어? 토요일날 재산세 세 문제 했잖아요. 모의고사 거. 틀릴만한 거 없잖아요. 근데 점수가 그렇게 안 좋아. 나랑 할 때는 왜 인정하고 혼자서 할 때는 왜 어려워? 제 말 이해 가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소득세만 6개짜리, 5, 6개짜리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기회를 추구하는 거야. 작년에 양도소득세에서 농지 이런 거는 올해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나머지 것만 잘 하면 되겠죠. 해보죠. 종합부동산세. 범위 요거예요. 더 이상 초과되는 거 없어. 숫자만 넣어. 제가 글씨가 큰데도 이렇게 꽉 차잖아. 글씨 적게 여러분 쓰면 요만큼 분다는데 범위가. 요 안에 답 있다 이거예요. 꼭 내가 문제를 갖다 주고 이게 나왔습니다 하면은 대답 잘해. 혼자서 풀어봐라 그러면 어디부터 손댈지 몰라. 그래서 내가 종이랑 친해지라 이거예요. 종이랑. 그리고 이따가 저번에 거 오늘 취득세 거기 나온 10문제 있죠?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는 것
했던 거니까. 그 다음 오늘 끝나고 종부세하고 소득세 나온 것도 했던 거니까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했던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세에 관한 건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